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IS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키워드 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위는 어제 시장 수급의 중심인들, 이슈의 중심인들 불을 뿜었던 쪽입니다. 분위기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원 대표님께 첫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 대한 기대가 어제 초록 공개 이후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습이었고 어제 못 간 쪽 오늘 오전에도 잘 갔어요. 그런데 약간 힘이 부족하나? 여기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지금 이 오후장 기준으로는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시선으로 지금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를 읽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가 모멘텀이 상당히 연초, 연말에 좀 붙었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 PBR 열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제약바이오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레고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급등했던 종목이 나오고 신약 모멘텀 또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불었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수주에 대한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면서 어제 오후장부터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이제 모멘텀이 좀 붙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은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체가 가장 지금 현재 기대를 했던 부분은 실적 기반으로 한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불면서 연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 헬스케어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미국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우리는 사실 작년 한 해 하반기 동안 그리고 상반기 동안 들어오는 동안 뭐 비만이나 혹은 탈모와 같은 어느 정도 테마성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체의 섹터에 오히려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아마 체감으로 느끼시기에는 상당한 낙폭이 있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실제로 우리가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보면 상승폭 대비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오늘 들어오는 레고캠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테마성 부분에서 또 주가 낙폭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모멘텀이 불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이 부분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월, 5월, 6월로 후퇴하면서 일부 퇴색되면서 저 PBR 관련된 종목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는 5월에서 6월 후퇴는 거의 이제 6월이면 일단 금리 인하는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섹터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제약바이오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6월을 앞두고 아마 4월 말이나 5월부터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정도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마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 기반한 종목과 조금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모멘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포트로 재편할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쪽 하면은 HLB도 떠오르고요. 알테오젠도 좀 들썩임 강했고 어제만 놓고 본다면 레고캠 바이오가 대표님 강했잖아요. 모두 다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은 보유자분들 또한 조정 시에 물량을 비중을 늘리셔도 될지 그리고 이벤트에 따른 테마로 오른 부분을 소화한 그 기준점은 어떻게 잡고 신규 매수의 기회는 잡아야 되는지 팁을 주신다면요.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학회를 비롯해서 임상 혹은 그 임상 이후의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약 기반에 의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번에 지금 그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신이 거의 마무리 구간인데 이 마무리 구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과 그렇지 못하는 종목이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약 헬스케어 쪽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AI 모멘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과 예를 들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온디바이스 AI 쪽은 주가 흐름이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냐라고 본다면 매크로 관점이 이제 후퇴하는 시점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실적과 구조적인 성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같은 섹터 내의 종목도 지금은 실적이 가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량에 대한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다만 실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수주가 들어와서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단독 수주가 밝혀진 거고 로열티가 관건이니까 어쨌든 플러스가 밸류에이션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라고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주가가 크게 꺾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목들은 그냥 보유 관점에서 계속 보유.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조금 올랐다가 쉬었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약간 다르군요.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수급상의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딱 이 구간에도 뭐 하회 모멘텀을 가지고 상한가 딱 진입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또 다르게 제 질문이 갈 것 같은데 약간 아리송한 부분도 있어서요.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점심 식사 하셨죠. 배가 고프다가 점심 식사를 처음에 딱 첫 술을 떴을 때는 굉장히 맛있다가 그게 이제 점점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기 시작하다 거의 다 먹었을 무렵에는 별로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이걸 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학회라는 것은 이지환 대표님께서 잘 구분하셨습니다. 학회라는 건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라는 것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기대감이라는 것이 일단 뭐 처음에 기대감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점점 그 이벤트에 대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기서 특별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 이후에 뭔가 수주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학회란 건 수주 소식이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벤트가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이 게임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선 주식들은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추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윗꼬리들이 달린다라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정말 발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학회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전히 학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역으로 내가 물건을 받아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강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3대 축이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도체는 여전히 뭐 명불허전이죠. 계속해서 가는 거고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뭐 특별하게 계속해서 지금 뭐 머물러 있다라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안주로서 이제 제약바이오 여기에 이제 뭐 아마케라든지 다양한 어떤 신약에 대한 트리거,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것들이 뽑아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선택지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아마케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시간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가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우리가 뭐 앞서 언급드렸던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강하지만 이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갈 듯 안 갈 듯 삼성바이오 역시 어떻게 보면 채권 같은 주식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루닉 같은 종목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용 AI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제부터는 셈법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동안에 한 뭐 3주 전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셈법이 선택지 4개 중에 3개를 찍어도 대충 됐다라면 이제 하나를 정밀히 찍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외의 것은 트레이딩, 실적은 다소 물려도 내가 견뎌내면 결국 수익 구간이다. 물론 너무 급등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은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낸다라면 그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까지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연속성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건 CXL 키워드긴 합니다. 위원님과 좀 이어가 볼게요. 셈법이 반도체에 관해서도 복잡해졌습니까? 아니면 큰 틀은 그대로입니까? 일단 대장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여전하고요. 제가 계속하지만 그게 이제 살아있는 한 그 안에서 이제 소부장들이 계속 이제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장 지금 이제 근데 이 반도체의 특성은 뭐냐면 이 대장이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고 대장들이 물건을 막 열심히 만들어내고 우리랑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년, 내후년, 뭐 10년 뒤에 이 산업이 개화될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체제들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위로 쌓는다라든지 후공정이라든지 CXLA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도입된 기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입될 기술입니다. 우리가 CXL 같은 경우는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GPU와 HBM 조합에서 이제 여기서 CXL이 붙으면 더욱더 이제 가속기가 붙어서 인공지능이 더 원활해지겠고 보다 적은 소재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 다른 어떤 거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이 데이터 센터를 쌓아야 되는 속도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KT 하고 있죠. 롯데 하고 있죠. SK 하고 있죠. 삼성, LG 다 하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다 하고 있죠. 뭐 거의 모든 그룹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여기서 내가 좀 더 좋은 반도체 칩을 쓴다, 좋은 알고리즘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속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독주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쟤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하지만 계속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CXL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세 연속성이 좀 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일단 그러면 구분하자라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모아가자. 여전히 보유 개념이고 CXL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후공정, 전공정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우리 전력 반도체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온디바이스 나오고 그런 것들은 그때 지금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빠졌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축은 모아가고 다른 쪽에 돈이 몰리는 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으로 계속해서 반도체는 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이재원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새로운 키워드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지금 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CXL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뭐 뉴로모픽 이야기도 또 계속 나오고 액침 냉각 이쪽도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새로운 키워드에 대해서는 여기를 따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좀 전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주도주를 끌고 가는 것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M7 종목들이 주가가 차등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실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어느 정도 그 성장성이 기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지는데 예를 든다면 엔비디아는 지금에서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유지를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리고 애플과 같은 온 디바이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가가 차등화된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에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혹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 전체가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구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조를 드렸지만 이 AI 모멘텀이 반도체를 비롯한 뭐 GPU, 하드웨어 쪽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것과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과 애플이나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온 디바이스 AI 쪽까지는 사실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차가 남아있는데 중간중간에 테마나 모멘텀은 계속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것은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SK 하이닉스나 HBM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장기 포트를 구성을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게 어느 정도 테마에 따라다니는 게 정말 피곤하다,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ETF를 선택하시는 게 대안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지금 현재 CXL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계속해서 이쪽은 아직까지 신규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외국인이 대표님
반도체를 많이 사모았잖아요. 쭉 연말부터 쭉 해서요. 그런데 어제 오늘 뭐 단기긴 하지만 이런 적이 최근엔 많이 없어서 외국인이 연속으로 IT 뭐 투톱 팔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도 다음 주에 미국의 선물 옵션, 우리의 선물 옵션 여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사이즈가 큰 쪽에 대해서는 다시 모아갈 채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라는 관점도 필요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저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물량도 조금 있었거든요. 3천억대, 2천억대. 그러면 적지 않은 물량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보통 옵션 만기일과 다르게 선물 옵션 만기는 한 주 전에 롤오버 물량과 청산 물량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주는 이미 선물이라는 물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기주에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보통 전주에 활발하게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지고 롤오버가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매수했던 매진 물량과 비교하면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계적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가지고 차익 물량이라고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급상의 문제는 일단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구간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주도주를 눌림목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순환매로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금리가 동결해서 인하로 넘어가는 시기는 거의 순환매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리 동결 시기에 자금에 유입되는 경로가 편협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핵심 종목을 벗어나서 주변주나 혹은 관련주에서 순환매를 기대한다면 상당히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상승 이후에 한 번씩 눌릴 때마다 오히려 접근하시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하고 이런 특징은 뭐 이번에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금리 동결 시기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주도주를 눌림목 공략하는 게 순환매 관점을 가지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S도 함께 겸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맥락에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기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그 매수 추천드릴 때가 딱 눌림목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셨으면 아마 단기간에 수익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림목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만약에 이게 벌어질 때 비중 좀 줄였다가 전체 비중을 줄이지 말고 눌림목에 또 재차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길게 롱 홀딩 하면서 롤링을 하는 전략이 지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쭉 진행해 봤습니다. 위원님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 더 더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원래 우리가 이제 평상시엔 잘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도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이전 대표님하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뛰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뛰다가 못 뛰겠더라고요. 이 살이 쪄가지고. 근데 이전 대표님 똑같이 살쪘는데 운동하셨는지 가볍게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가 왔을 때 저는 뒤처지지만 이전 대표님 잘 뛰어넘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그 위기에서의 강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에 38만 주가 나왔고 2등이 KB증권인데 16만 주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때렸다, 뭐 오전에 때렸던, 오후에 때렸던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때렸는데도 지금 0.5% 올라가고 있어요. 맷집이 굉장히 강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오늘 모건 스탠리가 때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2, 3%가 나왔다라면 야 역시 외국인들이 수급을 쥐고 있구나.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아무리 좋게 봐도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때렸는데 버티고 있다? 이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이런 위기를 줬을 때 이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뷰를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선물 옵션 영향까지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로드맵, 언제 양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포커스 조금 더 집중해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의견 여쭐게요. 오랜만에 뭐 순환매 막 하다가 양극재랑 셀은 많이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셀 쪽이 움직이고요. 키워드 전고체 중심으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점, 오늘장에 몰리고 있는 삼성 SDI 중심으로의 수급에 주목도 더 높여도 될까요? 일단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어쨌든 전고체를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서 얼마나 대용량 혹은 집적도를 높이냐 문제가 지금 관건이라고 보면 삼성의 이자에 오늘 발표됐던 내용은 뭐 상당히 호재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3월 달에 아마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섹터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분명히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릴 때 3월 정도쯤은 가야지만 바닥이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3월이 지금 이제 왔거든요.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 3월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냐라고 하면 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선물의 인도 물량과 관계해서 보통은 2월이나 3월에 리튬 가격이 가장 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일 개연성이 있고 만약에 1분기 EV 자동차들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게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질 구간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구간에는 들어와서 심정적으로는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의 테슬라나 알베마르 주가 흐름을 보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수요 감소 부분이 나오면서 반짝 반등했던 EV 종목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다시 급락 구간으로 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알베마르 대규모 유상 증재를 하면서 리튬 바닥론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최근에 3월 바닥론이 나오다가 급격히 위축되는 구간에서 오늘 이제 우리 정신에 느닷없이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본다면 분위기가 좋을 때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바닥론에 확신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가운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며칠 확인한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분위기가 나쁠 때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지나고 보면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호재도 맞고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거를 바닥론으로 판별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3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그 시기를 좀 늦춰서 확인을 해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는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뿐만 아니라 모든 소재 쪽에 동일한 의견으로 정리를 대표님 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은 이 킬로그램당 82한테에서 92한테 올라서는 이 구간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사실은 바닥을 예측하기 아직까지 그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은 적어도 3월이 상당 부분 좀 진행하는 시점에서 아마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위로 넘어가서요. 저 PBR 쪽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2위 키워드 바로 연결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순환매 속에 떠오르는 두산. 다시 한번 두산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을지 최근에는 금융 지주사에 대해서 그나마 매기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흐름 잡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님, 밸류업 실망감으로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꽤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후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가 몰리면 지수를 방어를 해줬고요. 이 밸류업 안에서도 어느 정도 지수 방어가 되는 대형주에 대한 시선을 우리도 꾸준하게 추적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두산이 어제 올랐을 거, 어제 두산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두산이 오늘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이제 금융주들이 올라갔다 이제 두산이 올라가니까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들은 이제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문제의 시점은 우리가 두산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행복하겠지만 야, 두산을 잡았어야 되는데라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두산을 따라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부담이 가죠. 네. 그럼 내일은 뭐가 또 밸류업이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또 이제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결국 밸류업이라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시피 정부가 단기간에 어떤 우리가 좀 삐딱한 시선은 총선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총선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연기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결권을 주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수급이 유급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쪄서 저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자산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자산이라는 것이 근육 자산이냐 아니면 비만 자산이냐는 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PBR이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는 많지만 이걸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산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자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자산이 필요한 거죠. 아니 횡단보도도 못 뛰는 자산이 무슨 자산이야? 횡단보도는 뛰어줘야 되는 자산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PBR 관련주들을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시기는 일단 일단락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PBR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내 포트에서 한 20% 정도를 묻어두는 거죠. 어차피 내 체력이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레벨업을 한다라는 것은 당장 오늘 내일 레벨업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번에 강제 조항을 안 넣는 이유가 만약에 강제 조항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 말까지다라면 어떻게든지 우회하든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조금 노력이 보이는 것에 대한 것들 그러고 나면 내년 이후에는 그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거 체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체력을 키우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오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의견권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고 개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고 치면 꾸준히 모아가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두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들이 분위기는 좋아졌다라고 봐요. 내가 두산을 갖고 있었으면 정말 땡큐지만 안 갖고 있어도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산이 만약에 안 올랐으면 우리가 PBR 관련주들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자동차를 PBR로 갖고 있다라든지 금융주를 PBR을 갖고 있었는데 소외된 것이 아닙니다. 두산 같은 종목 내일은 또 다른 종목들이 이 PBR에서 또 분위기를 계속 띄워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음 순환매에 내 차례가 올 거라는 것을 믿고 PBR 관련주들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래 장기 투자를 하려면 분산 투자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얘기처럼 그런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PBR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원님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저 PB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거죠. 이거는 뭐 다이어트인데 저도 이제 빨리 뭐 한 달 만에 5kg 빼고 싶어요. 근데 한 달 만에 5kg 절대 안 빠집니다. 뭐 한 두세 달 걸리니까 PBR은 그런 개념이다. 저는 딱 진짜 제가 예를 들은 거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PBR은 체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체력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넉넉하게 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늘 로봇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듣고 저희 코너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KNRX 시스템 상장되면서 오늘 분위기 거래대금 흡수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서 로봇 꿈틀하네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 PBR의 쏠림도 반도체 쏠림도 심화되지 않는 상황 2차전 지갑 물음표라면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로봇이 대안적인 성격으로 수급에 영향 받을 수 있는 타이밍 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AI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실적 진입 거치면서 느꼈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이 된다. 원래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산업형 로봇에서 AI형 로봇의 융합형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크게 불었다가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후퇴를 했죠. 결국은 AI 모멘텀이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마 이제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과 아닌 종목의 옥석가리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AI 모멘텀의 확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로봇은 온 디바이스 AI보다도 어쩌면 더 뒤쪽에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이게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을 받기는 어렵다. 테마, 짧은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하되 물론 로봇 자체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옥석가리기 이후에 분명히 좋은 종목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로봇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일단 실적이란 키워드도 지금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오늘 랭킹5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IS의 이재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